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낙찰TV의 류여승입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월 월세 나오는 다가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 좋죠. 하지만 다가구는 정말 신중히 잘 고르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입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음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추후에 매도가 안 돼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는 분이 투자금 2억 정도 되시는데 서울에 8억대 되는 다가구가 경매 나왔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구인데요. 이 물건은 저도 여름에 임장을 왔었던 물건입니다. 변경되었다가 다시 나온 물건인데 그때와는 이 신림동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 소개도 할 겸 이렇게 오늘도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 물건의 경매 정보를 보시면요. 사건 번호 202타경107686 이미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52평, 건물 면적 150평입니다. 감정가는 12억 6천만 원의 시작. 현재는 두 번 유찰하여 감정가 64%인 8억대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현황을 보시면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총 7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5층과 6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 사항이 등재되었으나 현재는 시정 완료되어 등재된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작년에 개통한 신림선 관악산역에서 약 1.2km 떨어져 있고 도보로는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 경사가 굉장히 심한 오르막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걸어서 올라오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뒤에 보이시는 버스가 경매 물건 바로 역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작은 마트 정도만 있어서 상업시설을 이용하시려면 내려가야 한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넘어가면 관악산입니다. 그래서 약간 산에 올라온 느낌도 납니다. 공기는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경매 물건이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네요. 토지는 자루형 토지죠. 이렇게 진입로가 있는 물건을 보실 때는 이 길목이 혹시 해당 경매 물건에 포함된 필지인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 골목이 다른 사람 소유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건물의 토지는 맹지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는 데는 이슈가 없습니다만은 추후에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다행히 저희 해당 경매 물건은 이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매 물건은 2003년에 지어진 건물로 이제 20년 되었습니다. 외관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건물 때문에 햇빛은 못 받는 호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특이한 게 경매지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이고 5층과 6층이 주택이었습니다. 근린이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은 굉장히 협소하고 다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보다는 대출이 조금 더 나옵니다. 골목으로 돌아 뒤편으로 오시면 건물의 뒷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은 굉장히 협소하죠. 아마 주차 2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층에는 투룸이 1개, 불량 원룸 1개가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투룸이 1개, 그리고 불량 원룸이 각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주인 세대이고 투룸입니다. 그리고 6층은 불량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 세대 1개, 투룸 5개, 그리고 불량 원룸 10개로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잠시 보시면 임차인은 총 16명의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으며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권리상의 이슈가 있을 만한 특이사항은 없어서 안심하시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우편함을 보시면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지서 같은데 아마 이미 나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일단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여기가 1층으로 되어 있죠.
복도는 꽤 큰 편입니다. 방이 총 3개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층 더 내려가시면 지하인데요. 와, 정말 지하네요. 반지층이 아니라.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문인 것 같은데, 예. 아까 보셨던 건물 뒤쪽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이렇게 이쪽 지하는 창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괜찮습니다. 습기가 많아 보이진 않고요. 누수 자국이나 이런 것도 좀 없습니다. 곰팡이도 껴있지는 않고요. 지금 상당히 바닥이나 이런 데 먼지나 거미줄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는데 아마 경매 넘어가고 나서는 관리가 쭉 안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가 정문이고, 네, 보니까 전기 공급 정지 단전 예고되어 있네요. 미납한 금액들이 꽤 커서 22년 11월부터 미납 금액이 있네요. 네, 2층입니다. 네. 아이고,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네요. 근데 문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문을 한번 바꾼 것 같은데요.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문은 아닌 것 같아요. 시건 장치도 바꾼 것 같고요.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나 이런 게 좀 떨어진 게 보이고요. 네, 보시면 입주민 협조문이라고 붙여놨네요. 아마 이쪽에 거주 중인 직장인이 지금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아마 계속 쓰레기든 뭐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좀 참여하자라는 이런 글인 것 같습니다. 4층입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5층하고 6층은 주택입니다. 야, 5층은 주인 세대라서 문부터 다릅니다. 이 무늬가 한 20년 전에 유행을 좀 했었나 봐요. 간혹 연세가 있으신 건물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긴 하더라고요. 3층도 올라가시면 한개호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옥상일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이 굉장히 좀 협소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아마 위에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옥상 공간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건물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20년 정도 된 건물이긴 하지만 아마도 경매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룸만 있는 게 아니라 투룸이랑 골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를 보실 때는 이렇게 방이 다양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 우려되는 사항이 입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서울의 다가구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울에서도 수요가 튼튼한 곳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매달 들어오는 월세이겠죠.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실이 생길 확률도 올라가고 월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가 어떤지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시세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부동산이 한참 아래에 있어서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림동이 고시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하고 다가구하고 엄청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행정고시 폐지되고 2013년도에 외무고시 폐지되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그 사법고시 폐지되니까 수험생들이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도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이제 서울에 막 올라온 청년들 그리고 독신 회사원이나 노무자들로 이곳이 다 채워졌죠. 사실 이 동네가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대중교통도 열악하고 언덕도 심하고 또 서울에서도 상급지가 아니다 보니까 힘들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수요가 빠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주인들이 그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신림선이 개통이 되고 또 코로나도 종식되고 하면서
이 저렴한 방값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었습니다. 저도 올해 봄에 임장을 왔었을 때 예약을 안 하면 방을 볼 수 없을 정도였고 또 방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두거리 밑으로는 방값이 오르니까 아래 살던 사람들이 저렴한 방을 찾기 위해서 이 위쪽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위까지도 공실이 없을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부동산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들이 방값을 너무 올렸나 봐요. 그래서 신림역하고 봉천역 인근하고도 가격이 비싸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잘 안 찾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부터 타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이 인근에 고시형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입찰 전에 분명히 시세 조사할 때는 원룸이 40만 원이어가지고 처음에 40만 원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좀 안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5만 원으로 내려서 내놨는데도 이제 2개 옷을 채웠다고 하네요.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부동산에 또 들어갔다 나와봤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세를 조금 내려야 방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바로 아래에 전체 근생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9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45평이고 방은 전체 다 원룸으로 1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에서 35만 원 선에 맞추고 있는데 현재 공실은 4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공실이 계속 없었던 물건인데 최근에 와서 공실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온 물건은 방이 16개나 있는 서울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서울에 있긴 하지만 신림동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이라 임대료를 높게 세팅할 수 없으며 그리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하는 물건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공실은 어떻게든 맞춰집니다. 그리고 2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수리 비용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억대의 투자금으로 서울의 월세에 나오는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제 생각을 조금 첨언하면요. 오래 보유하실 다가구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든 입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면 단기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투자금을 더 확보하셔서 확실한 다가구 물건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은 서울에 있는 어설픈 입지의 애매한 물건보다는 지방 상급지에 있는 A급 다가구가 추 매도하시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매에 다가구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다가구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다가구를 보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에 투자하고 싶지만 혹은 다가구를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 나가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